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 두 국회의원 간 의견 충돌이 시의원 사이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장 정리에 책임이 있는 여수시장은 쟁점 현안마다 한 발 뒤로 물러서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갈등 국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두 국회의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시작점이 돼 지역의 주요 현안들마다 표류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정기명 여수시장의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정 시장은 지역의 쟁점 현안에 대해 과도하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유치 방안을 두고도 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수개월째 명쾌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 공무원들마저 원론적인 논리 개발에만 주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도 가야 될 방향이 왼쪽으로 갈까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시장님은 왼쪽으로 갈 걸 예측해서 뛰다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뭐가 되고.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 등 지역의 다른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여론도 증폭하고 있지만 여수시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열정이 힘겨루기로 비춰지지 않고 지역이 분열되지 않도록 각각의 논제로 펼쳐놓고 풀어보자는 추상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지역 여론도 점차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적의 국회의원의 시장까지 지역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는데 지난 1년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시장이 중심을 잡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시장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아 버리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롯이 갈 거고요. 지역의 현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수의 주철현, 김외재 두 국회의원.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그저 침묵하고 관망하며 소신 행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 이들 지역의 정치행정 지도자들의 제각각 행보에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들은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내 국제습지센터에 체험형 관광 융복합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미디어 아트 체험관이 설치됐습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박람회 조직위는 생명의 땅 순천만에 살다 놀다란 주제로 총 5개의 테마의 상호 반응 실감형 체험 콘텐츠인 미디어 아트 체험관을 설치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미디어 아트로 즐기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 측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눈으로만 즐기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이번 박람회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전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비사회사 설립에 대한 논란을 두고 포스코가 지역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협력사들과의 거래 내용을 파악해 납품 규모를 유지하고 정비자회사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도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소 측은 또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 가운데 정비자회사 입사 희망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채용하고 급여와 복리후생 수준을 포스코 그룹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순천에서 만났는데요. 의료 문제 해결과 농업 대전환, 지방자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해 순천에서 만남을 가진 전남과 경북. 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실련 조사에서 전남과 경북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황.
두 지역의 연간 의료비 유출 규모는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던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 쪽에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도립 병원에도 의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정부 의정협의체 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과 경북의 근간인 농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규모화와 스마트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며 두 지역의 협력을 통해 농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100헥타 이상을 몇 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영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현재보다 생산이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농법을 만들어서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옮겨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 중심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낙동강을 왜 중앙에서 관리하느냐, 우리가 관리해야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시대. 중소기업 업무도 그렇죠. 환경청 업무도 그렇죠. 또 노동부서 업무도 산업안전 재해 이런다면 시도지사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지만 아무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전남과 경북은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과 하동 지역의 제첩잡이 손트러업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 실사가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섬진강 하구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현지 실사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마지막 단계의 심사로 현장 설명회와 작업 과정 확인, 어민 인터뷰, 관계기관과의 토론회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은 지난 2018년 11월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여부는 올해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이 상징색과 상징 문구를 바꾼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란색에 집중해왔는데 파란색과 초록색 등을 더해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또 전임자 흔적 지우기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성군 장성읍의 한 마을입니다. 입구부터 노란 빛이 가득합니다. 상가 지붕도 지나가는 버스도 노란색입니다. 지역의 주요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석 군수 시절 황룡강에 산다는 누런 용의 전설을 살려 옐로우시티, 즉 노란 도시로 만든 겁니다. 장성군의 상징 문구인 옐로우시티는 민선 6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민선 8기 들어 이 이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옐로우시티가 충분한 군민 합의를 얻지 못했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장성군은 새로운 상징 문구와 도시 색깔을 찾기 위해 모두 1억 6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장성군을 상징했던 선비의 고장, 문불의 장성, 청년교육, 홍길동의 고장, 옐로우시티를 포함해서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노란 시설과 곳곳에 쓰여진 기존 문구들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지만 다른 이름과 다른 색깔이 더해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옐로우시티로 해가지고 노란색이 많이 알려져 놔서 우리 장성이 그렇게 파랑초록으로 알려지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래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전임자 흔적 지우기부터 시작을 하죠. 1년이 지난 가까이 돼서 다시 그걸 추진한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돈들을 좀 줄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난 군수 때도 직원의 자택을 노란색으로 칠하게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장성군. 군수가 바뀌자마자 불거진 색깔 논란으로 또다시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토부가 전국 노후 역사 개선과 철도 노선 관련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에서는 목포 역사 대개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목포역이 원도심 활성화와 전남 관광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목포역과 철도시설 부지는 19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이지만 목포역에서는 이러한 상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원도심을 둘로 분할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 역사 또한 40여 년 전에 완공돼 지금껏 사용하는 전국에서 가장 낡고 오래돼 편의성도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목포 역사 신축과 철도 시설 재배치 용역을 실시했고 국토부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지난 3월까지 목포시 철도 시설 재배치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국토부 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목포 역사 대개조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목포 역사 대개조 사업의 핵심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전남권의 핵심 관광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목포역 개발은 관광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의 개발과 시민의 소통 공간, 그리고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시장역으로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목포역 규모로는 400m에 이르는 장대 열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요즘 이제 철도의 트렌드가 고속화, 그다음에 장대화, 대형화로 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좀 더 크게 좀 확보를 좀 해야 미래의 목포역을 좀 대비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마무리된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돼 다소 맥이 빠진 토론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순천에서 세계 코스의 비대면 트레일 프로그램인 2023 트레일 코리아 순천이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떠나자 나답게라는 기치 아래 봉화산 둘레길 16km 구간과 나간읍성에서 금전산 6km 구간 등 3개의 트레일 코스 가운데 참가자가 취향과 난이도에 따라 한 개를 선택해 개별적으로 트레일을 한 다음 완주를 인증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트레일은 비포장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관광도 즐기는 새로운 여행 흐름이자 대표적인 스포츠 관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담은 특별당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총선 입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당 개혁,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등은 기득권 보장, 퇴행적 조항으로 가득 찬 당규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 불이행 등 민주당이 확정하려는 개정안은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이산화탄소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초임기 이산화탄소 발전 시험장이 구축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323억 원을 들여 여수 삼동지구에 국내 유일의 2메가와트급 초임기 이산화탄소 발전 시험장을 구축합니다. 해당 시설은 물을 끓여 스팀으로 터빈을 돌리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전 비용을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탄소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시민 걷기 기부 캠페인에 1,018명의 시민이 8일 만에 5천만 보를 달성해 관내 의료 취약계층에게 200만 원의 의료비가 전달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시민 걷기 기부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이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암 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 10,000보씩 걸으면서 기부운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